뿅. 너무 어려웠어. 너무 어려웠어. 사실 여기 그 문제들 역시나 또 레벨 3 이하로만 다 집어넣었는데 뭐 똑같죠. 맨날 하는 얘기. 그 오답률 높은 애들 위주로 좀 집어넣었는데 그 중에서는 이제 문제들이 다 기본형에 해당하는 것들로 많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롤의 정리 이게 좀 말이 많이 나오는데 요 롤의 정리가 뭐냐면은 그 정의를 잘 떠올려야 풀 수 있는 문제라서 양끝점이 똑같은 걸 알아야만 돼요. 무조건 양끝점이 똑같다라는 걸 머릿속에서 인지를 해야만 풀 수 있습니다. 딱 틀리면 걔밖에 틀릴 게 없어서 일부러 그걸 테스트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거밖에 틀릴 게 없어서. 자, 아무튼 일단 보이는 친구 중에서는 일단 9개 맞은 친구가 8번 하나 틀렸고 7번을 끝까지 고민하다가 7번을 풀어서 맞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8개인 친구가 1명 4번 6번 이렇게 2개 틀렸고 4번도 좀 말이 많이 나오죠. 4번도. 자, 그 다음에 또 한 명이 9개인데 4번 하나 틀렸고요. 그 다음에 아쉽지만 5개 5개 4 7 8 9 10 뒤에까지는 좀 풀기가 시간이 이미 멘탈이 앞에서 깨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9개인 친구가 4번 하나 틀렸고요. 4번을 그래서 0으로 쓴 사람들이 조금 있어요. 0으로 쓴 사람들이. 자, 그 다음에 또 9개인 친구가 7번. 그리고 8개인 친구가 4번, 7번. 그 다음에 6개인 친구가 있고요. 6개가 4, 5, 6, 7. 중간이 좀 비어 있었고 마찬가지로 복사 붙이기 또 6개 4, 5, 6, 7. 자, 요렇게 틀린 친구가 있어요. 자, 그래서 1, 2, 3번은 틀린 사람이 없고 이제 4번이 하나, 둘, 셋, 넷, 다, 7? 엄청 틀렸네. 7명, 3명 맞았네. 그 다음에 5번이 2명 틀렸고 그 다음에 6번이 하나, 둘, 3명 틀렸고 그 다음에 7번이 하나, 둘, 셋, 넷, 5명. 여기가 그 다음으로 좀 많이 틀렸어요. 그 다음에 8번이 8번이 2명밖에 안 틀렸네. 8번이 2명 틀렸고 9번은 1명 10번도 1명 9번 10번 틀리면 안 돼. 9번 10번 틀리면 안 돼. 자,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가 됐습니다. 자, 문제를 본다 그러면 이게 그 지난 시간에 봤었던 내용이 접선의 방정식이 관련된 내용부터 들어갔어요.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은 일단 1차적으로 접점을 준 경우가 있을 거고 얘까지는 지난번 테스트에 넣어서 이제 두 번째로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자, 그래서 기울기를 준 경우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확장돼서 직선까지 거리의 최대 최소 거리의 최대와 최소에 관련된 거 그쵸? 뭐 이렇게 뭐 나와 있을 때 거리가 최대인 지점 최소인 지점 뭐 이런 문제 그쵸? 확장 개념으로 나왔고요. 세 번째 접점이 아닌 점을 준 경우 접점 아닌 점을 준 경우 자 이렇게 지금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 접점 준 경우 중에서는 또 뭐가 있냐면은 접점에서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 자 요것도 지난 시간에 좀 나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 요 카테고리는 아니지만 두 함수가 접하는 경우 접하는 경우 요거에 관련된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는 롤의 정리랑 평균값 정리를 나갔어요. 자 그 다음에 증가함수에 관련된 얘기를 나갔습니다. 증가함수에 관련된 얘기 딱 여기까지 나가고 이제 극대극소는 간단한 것만 설명해서 그 다음 시간에 테스트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했고요. 지금 오늘 나온 문제가 일단 1번이 기울기를 준 경우 그쵸 기울기를 준 경우 기울기 안 나와있잖아. 그럼 기울기가 최소인 지점 도함수 구해놓으면은 기울기는 언제가 최소인지 그쵸 그 2차 함수의 최소값이 기울기의 최소값인 지점이라서 기울기를 줬지만 좀 색다르게 준 상태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이 거리의 최대 최소에 관련된 얘기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이 원점에서 곡선에 그은 접선. 그죠? 요거 3번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사실 그 뭐라 그럴까? 여기에서 뻗어나가는 게 지난번에 요거 할 때 얘기했었죠. 여기서 나오는 접선 개수가 곧 접점 개수랑 똑같다. 그래서 방정식의 해 개수가 곧 접선 개수랑 똑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접선 개수 문제가 여기서 활용돼서 나올 텐데 그게 지금 현재 4번 문제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게 4번 문제. 오답률이 좀 많이 높은 문제예요. 자, 이게 좀 심각해지면은 3차 함수에서 접선의 개수 묻는 고난이도 문제까지도 존재합니다. 되게 고난이도예요. 레벨 5까지 나옵니다. 교평수에서도. 자, 아무튼 그래서 이거는 좀 잘 생각해 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저기 5번 문제는 두 함수가 접할 때 물론 접하는 건 아니에요. 그 만나는 점에서 서로 수직인 거기 때문에 얘랑 풀이가 거의 똑같을 뿐인 거지 관점은 살짝 차이가 나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그걸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6번은 뭐예요? 얘는 그 원과 접한다라고 보고 있지만 이 원과 접하는 경우는 그냥 얘예요. 접점에서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생각해 줘야 됩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그 다음에 롤의 정리 한 문제 지워놓고요. 딱 틀릴 거 얘밖에 없다 그랬어요. 이게 둘 다 양끝이 미지수로 나와가지고 F-A랑 FA가 둘이 똑같다. 그래서 A는 모일 수밖에 없다. 일단 얘를 찾아내는 거. 그걸 못 찾아내면은 얘는 아예 진입 자체가 아예 안 됩니다. 얘는. 그래서 그게 약간 좀 핵심 포인트였고 그 다음에 평균값 정리 8번은 이제 지난 시간에 딱 설명했었던 문제 그냥 그대로 갖다가 집어넣었어요. 자, 그리고 9번은 이제 증가감소에 관련된 문제 하나. 지난 시간에 한 거 그냥 살짝만 변형해놨죠. 역시나 레벨 3에 관련된 거고요. 그 다음에 10번도 증가감소인데 차이점 뭐냐? 9번은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는 거다 라고 본다면 10번은 주어진 구간 안에서만 증가, 구간 안에서 감소. 그래서 얘는 실수 전체에서는 증가감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10번은 약간 좀 뭐랑 연관이 많냐면 그 도함수가 2차 함수잖아요. 그래서 얘는 2차 함수의 근의 분리, 2차 함수의 실근의 위치, 요 문제랑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률이 조금 떨어지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10번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걔만 별도로 좀 넣습니다. 왜? 교평수에는 없거든. 모의 비출에는 없거든. 근데 내신에는 잘 나와요. 그래서 요거 따로 한번 좀 봤습니다. 자, 그래서 교평수로 나가면 내신용으로만 나올 수 있을 만한 문제가 좀 비어 있을 수 있으니까 걔네들은 최대한 다 테스트에다가 집어 넣어놓고 있는 거야. 그래서 단거나 미리 풀어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단거나에는 다 있거든. 교평수에는 없더라도. 그래서 단거나 미리 다 푼 친구들 같은 경우는 조금 지금 오늘 빨리 푼 경우가 조금 보였고요. 그 다음에 단거나 푼지 좀 됐거나 아니면 좀 그런 경우에는 기억이 좀 잘 안 날 가능성도 좀 있어요. 자, 아무튼 그래서 여기 1번은 넘어가고요. 그쵸? 그 기울기 최소인 지점은 당연히 미분해서 찾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번도 마찬가지로 이제 거리 최대 최소면은 뭐야 그 2차 함수 중에서 기울기가 2짜리인 거구나. 그래서 x가 1인 지점이 기울기가 2라서 걔가 최소가 되게 하는 지점이 되겠네요. 자, 3번도 마찬가지죠. 3번은 다 맞았지만 한 번만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4차 함수 그래프를 아직 그리는 방법을 배우지는 않았지만 배웠지. 겨울방학 때 했지. 자, 아무튼 얘는 모른다 치더라도 이거 그리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왜냐면 어차피 x 4제곱이야. 이렇게 생겼겠지. 2차 함수랑 비슷하게 생겼다고요. 그죠? 4차 항만 존재한다 그러면은 왜? 그냥 갖다가 숫자 집어넣으면 돼요. 0, 1, 2, 3,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좌우 어차피 대칭이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어차피 미분해 보면은 딱 0 되는 거는 x가 0인 지점밖에 없어요. 그쵸? 그래서 완벽한 좌우 대칭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물론 접선의 방정식은 그래프를 요구하지 않지만 자, 그러면 0인 지점에서 접선을 그어 놓는다. 그러면 접선이 총 2군데가 존재를 하겠죠. 자, 이때 제일 중요한 거는 접점을 잡아야 된다 그랬어요. 이걸 왜 하는 거지? 이거 다 맞았는데? 자, 한번 다시 봅시다. 여기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에 0,0을 집어넣어도 되지만 다시 한번 평균 변화율이 t 지점의 순간 변화율과 똑같다. 그래서 요거의 방정식의 해 개수. 그렇죠? 요게 곧 접점의 개수랑 똑같다. 왜? 접점의 x좌표들을 나타내는 애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접점의 개수가 거의 99%는 접선의 개수랑 맞아떨어진다. 딱 접점의 해를 구하는 것까지가 지금 3번 문제고
넘어가서 접선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 이게 4번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4번 문제는 조금만 더 넘어간 거기 때문에 사실상 정답률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기에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요거 마저 정리해 본다 그러면은 얘는 t 4제곱 플러스 12가 4t 4제곱. 그쵸? 그러면 얘는 지워버리면 3되니까 약분하면 4. t 4제곱이 4인 경우구나.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지점에서 접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좌우가 대칭 되겠죠? 여기는 루트 2 콤마.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루트 2 콤마. 그죠? 이렇게 나오니까 뭐 나머지 뭐 삼각형 넓이는 그냥 구해주면 될 거야. 그죠? 자, 그러면 4번 문제를 한 번만 좀 봅시다. 그나마 오답률이 가장 높았었던 거.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3차 함수, 뭐 물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래프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y는 fx x 세제곱 플러스 6x제곱 플러스 4. 자, 근데 그게 a, 4인 지점에서 뭐라 그럴까? 빵사 x제곱 x 플러스 6 마이너스 6. 여기가 4네. 그렇죠? 자, 여기가 현재 4인 상태인 거를 알 수 있겠고, 맞지? 얘가 0,4네요. 얘가 지금 0,4.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인지 모르겠네. 3x제곱 12x 마이너스 4. 여기가 마이너스 6,4. 그쵸? 그래프를 꼭 요구하고 있진 않지만 일단 생각은 해볼 수 있다고요. 이해돼? 자, 이거 그래프 어떻게 그렸냐면은 미분에서 찾으면은 되겠죠. 3x로 묶으면 x 플러스 4니까 얘는 지금 마사랑 0을 기준으로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니까 도함수는 부호만 생각해주자. 그쵸? 그래서 여기까지가 극대가 되겠고 요 부분이 극소가 되고 다시 올라가지 않냐? 그래서 얘는 마사, 얘는 빠. 그쵸? 그때 0,4니까 얘는 0,4. 여기가 좀 마사니까 1대 1. 얘는 마육이겠구나. 그쵸? 이렇게 해서 찾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지금 이거를 어떻게 봤었냐면은 1차가 없잖아요. 1차가 없어서 x제곱을 끄면 x 플러스 6 플러스 4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4와의 접선이 y는 4랑 만나는 게 0에서 중근 마이너스 6에서 근. 그래서 그냥 이렇게 찾은 거예요. 이건 본인 편할 대로 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아무튼 요 상태인데 지금 얘는 a,4에서 근 접선이 하나만 나왔으면 좋겠대요. a,4? 어딘지 모르겠다. 그쵸? a,4. 왜 하나밖에 안 나오지? 그쵸? 약간 좀 이런 느낌이지. 그쵸? 이런 느낌. 답은 마육부터 0까지예요. 괜찮아요? 자, 근데 그거는 이제 그래프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고 레벨 4 이상 풀 때나 필요한 거라서 얘는 지금 뭐야? 그럼 0이잖아. 잠깐. 틀렸다. 마이너스 6부터 0까지가 아니다. 이 변곡점에서의 접선 요 지점까지구나. n값이 빵이 아니네. 미안해. 자, 아무튼 이건 소식으로 다시 한 번만 볼게요. 방금 얘기한 건 잊어요. 왜냐면 이거는 지금 설명할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아무튼 얘는 에라 모르겠다. 접점좌표 아무데나 잡아볼게요. 뭐 물론 지금 얘는 그림 다 그려놔가지고 좀 눈에 띄기는 하지만 모른다고 한번 쳐볼게요. 모른다고. A 몰라. a,4. 그렇죠? 모른다고 한번 쳐봐요. 그럼 접선 긋는다고 친다면 그때 접점좌표를 t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다시 한번 평균 변화율이 순간 변화율과 똑같다. 그래서 미분해서 t 집어넣는 거예요. f'(t). 그죠? 이거에 서로 다른 실근이 한 개만 나와줘야 된다고요. 괜찮죠? 요거에 서로 다른 실근이 한 개만. 그래서 요거에 관련된 거를 정리해 줄 수 있는데 공간이 좀 좁으니까 왼쪽에다 갈게. 자, 그래서 t-a분의 ft-4네요. 그럼 ft-4면은 t 세제곱 플러스 6t제곱 플러스 4 빼기 4. 그죠?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미분해서 t 집어넣으면은 3t제곱 플러스 12t. 그죠? 이렇게 그냥 되겠죠. 자, 그러면은 플러스 4 마이너스 4 지워놓고 t 세제곱 6t제곱. 자, 딱 우변 넘겨서 본다 그러면은 내림차순으로 봤을 때 3t 세제곱 12t제곱 마이너스 3at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at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얘는 다 우변으로 다 넘겨봅시다. 그럼 2t 세제곱, 그죠? 요거랑 묶어서. 그 다음에 2차짜리들만 싹 다 묶어서 볼게요. 그럼 얘는 6에다가 3a 뺐죠. 그래서
6-3a t제곱 빼기 12at는 빵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서로 다른 실근 개수만 구해주면 되는데 얘는 일단은 벌써 0인근 하나가 반드시 나온다고요. 그죠? 0인근 하나가. 자, 그럼 얘는 2t제곱 플러스 6-3at 빼기 12a. 자, 다시 한번 요게 서로 다른 실근으로 딱 하나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미 0인근 하나가 있잖아요. 이미 0인근 하나가 있기 때문에 요게 판별식이 아예 음수라서 실근이 없어도 되지만 얘가 0으로만 중근 나오는 경우도 가능은 하다고요. 괜찮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판별식이 0이면서 t가 빵인 경우도 가능은 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괜찮죠? 3중근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그럴 확률은 지극히 낮지만 괜찮아요? 자, 그래서 요거 판단해 보면은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면 8 96이네요. 그쵸? b제곱 마이너스 4ac 요게 0보다 작다 이렇게 들어가줘야 되겠고, 지금 t가 빵인근이면 a가 지금 빵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a가 빵이면은 2차, 1차가 살아있기 때문에 얘는 0으로 중근이 안 나옵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아쉽게도 요 경우는 없네요. 괜찮아요? 오케이. t제곱만 나와야 된다고요. 근데 t제곱일 수는 없잖아. 얘가 빵이면 얘가 빵이 안 되고, 얘가 빵이면 얘가 빵이 안 되고, 그죠? 그래서 얘는 지금 없어요. 그럼 얘만 생각해주면 되겠네. 그럼 얘는 마3 나가면은 9배 a-2의 제곱 플러스 96a가 0보다 작다. 3으로 약분해봤자 계산해야 되겠네. 그죠? 3a 제곱 빼기 4, 32a 플러스 4, 32 플러스 32a 0보다 작다. 그림이 미안, 요거 좀 지울게. 자, 그래서 얘는 3a 제곱 플러스 20a 플러스 12가 0보다 작다. 이게 지금 인수분해가 되나? 4, 3, 12 3 안 되네. 6이 미안, 가능하네. 그래서 3a 플러스 1랑 a 플러스 6이 0보다 작으니까 a 값은 마륙과 마이너스 3분의 2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0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0까지 가지는 0인 줄 알았어 나도 순간. 결론만 얘기하면 저기 이거는 눈치챈 사람들만 생각해요. 눈치챈 사람들만. 요 안에 있을 때만 한 개지만 뚫접에서 접선을 기준으로 만나는 2점까지만 한 개야. 2점까지만. 이거 이해되면 하는데 이해 안 되면 그냥 빼요. 왜냐면 지금 이거 설명하려면 부연 설명해야 될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해되는 사람은, 왜냐면 지금 이걸 눈치챈 사람들이 지금 몇 명 보여가지고, 그래서 이걸로 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미리 얘기를 잠깐 좀 한 거예요. 그 외에는 그냥 기억하지 마요. 일단은 이 원칙부터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푼다고 해도 시간이 막 말도 안 되게 줄지 않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기본에 충실한 게 당장은 더 나을 거예요. 기본에 충실한 게.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얘는 요게 m, 요게 n. 그래서 둘을 곱했다. 그러면은 얼마지? 4. 그죠? 그래서 4로 나오게 됩니다. 괜찮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5번 한 번만 좀 볼게요. 자, 얘는 아까 얘기했지만 그 두 함수가 접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럼 두 함수가 접한다고 한다면은 몰라, 2차 함수 두 개가 접한다? 접하는 건 아니구나. x제곱 플러스 4, 이거 fx라고 한번 할게요. x제곱 플러스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ax. 그러니까 위로 볼록한 2차 함수인데 몰라,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어. 그냥 이렇게 생겼다고 칠게요. 얘를 갖다가 y는 gx, 얼마지?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ax. 그쵸? 그럼 여기가 만나는 교점 중에 어떤 점인지 모르겠지만 그 지점에서의 접선이 현재 수직인 상태다 라고요. 괜찮아요? 그쵸? 수직인 상태다. 그럼 다시 한번, 이게 넓게 따져서 나는 접점이라고 이름을 붙이지만 그 서로 수직이 되게 하는 그 점이 특정한 한 점이잖아요. 당연히 얘도 똑같아요. 그 접선의 방정식에서 가장 중요한 거 고르라 그러면 뭐라 그랬죠? 그쵸? 이거는 접점. 지금 현재 우리 반 고3 학생들은 정말 인이 박혀서 물어보면 바로 나와요. 그냥 갑자기 언제 물어보더라도 접선의 방정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라고 하면 접점. 그냥 얘부터 나와요. 파블로프의 개처럼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이걸 그냥 넓게 접점으로 생각하자고요. 그죠? 접점.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럼 안 나와 있으면 미지수로 잡으라고요. 그죠? 미지수로 잡아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둘이 만나야 되겠고, 그쵸? 만나야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지점에서 수직이라 그랬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구나. 그쵸? 그럼 현재 미지수는 총 몇 개예요? t까지 포함해서 두 개예요. 그죠? ta 두 개. 그럼 문자 두 개인데 12개 나오니까 당연히 얘는 연립하면은 무조건 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무조건 답이. 그래서 요거는 그냥 계산을 생략해 볼게요. 요거는 괜찮을까? 그렇죠? 만약에 둘이 공통으로 접한다 그러면 얘는 등호로 바뀌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 차이라고 그냥 보면 됩니다. 그래서 넓게 두 함수가 접하는 거다라고 그냥 편의상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6번 문제도 한 번만 좀 볼게요. 6번. 3명이 지금 틀린 상태인데 자, 얘는 왜 접선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으로 봐줘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일단 한번 해봅시다. 자, 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참수가 접하네요. 그쵸? 이참수가 접해요. 자,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 그쵸? 그러면은 얘가 두 점에서 접할 때 둘레 길이를 구해라. 그럼 얘는 중심이 일단 원점이잖아요. 당연히 원이 나왔다 그러면 중심 반지름부터 따져줘야 돼요. 그쵸?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원 위에 있는 점.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점은 뭐지? 당연히 접점이겠죠. 당연히 일단 접점 먼저 따져보는 거예요. 접하면 그냥 일단 무조건 접점이에요. 그런데 얘는 좌우가 대칭돼 있잖아요. 그럼 왼쪽을 구하나 오른쪽을 구하나 별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오른쪽을 갖다가 일단 t, 이걸 뭐 fx라고 한번 잡아봅시다. 그럼 그냥 ft라고 잡자고요. 괜찮죠? 자, 그러면 이때 이걸 가지고 뭘 하냐? 접하니까 이 함수 몰라. 이거 지금 원의 방정식을 x에 대한 함수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럼 뭐야? 얘는 접하는 거 아니야? 저거 두 함수가 접하는 거? 그러면 t 집어넣는 게 똑같고 미분해서 t 집어넣는 게 똑같네. 이렇게 하고 싶지만 문제점은 이거는 원방이에요. 원방은 기본적으로 함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함수의 정의에 어긋나잖아요. 그렇죠? x 하나에 y가 여러 개 튀어나오니까 그걸 미적분 2에서는 음함수라고 부르기는 합니다. 아무튼 그건 나중에 다시 얘기하고요. 필요한 친구들. 자, 얘는 어쨌거나 함수가 아니라고요. 물론 윗반원만 함수로도 나타낼 수는 있어요. 그 공수2에서 배웠던 무리함수. 그죠? 무리함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무리함수 미분법을 우리가 안 배웠다고요. 그 미적분 2에서 나와요. 괜찮아요? 그래서 얘는 이거 접한다라는 개념으로 TT 집어넣어서 똑같고 미분해서 TT 집어넣어서 못한다고요. 괜찮아요? 그럼 결국에는 이걸 쓰면 안 되는 거고. 자, 그럼 우리가 고1 때 했었던 원방에 관련된 얘기를 한 번만 해볼게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이 위의 접점이 3,4라는 게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 접점이 주어져 있는 경우에 접선의 방정식 구할 때 어떻게 구했어요? 공식대로 박으면 안 되죠. 그쵸? 공식대로 박으면 안 돼요. 원 위에 있는 점은 항상 할 거 없으면 중심하고 연결을 해봐야 되고 얘는 항상 접선하고 수직일 수밖에 없으니까 얘 3,4잖아요. 그럼 얘는 기울기가 3분의 4. 그럼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3이겠네. 그럼 3,4 지나가면 되겠네. 그냥 바로 나온 거나 매한가지라고요. 접점이 나와 있으면 이미 끝난 거예요. 괜찮아요? 다시 한번 접선의 수직인 선이 중심 지나간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원과 접하면 접점에서 접선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이끌어 와야 됩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얘 같은 경우에도 똑같아요. t에서 접하잖아. 그럼 얘의 접선과 이 기울기와 이 접선의 기울기가 당연히 수직이겠구나. 얘부터 떠올려야 된다고요. 괜찮죠? 그럼 한번 볼까? 맞다. 지금 이 기울기는 t분의 ft. 그쵸? 이 기울기는 f't. 그쵸? 둘이 곱하면 얼마? 마이너스 1. 그쵸? 그럼 이러면 이제 t가 될 수 있는 값은 그냥 2차 방정식으로 딱 나오고 끝난다고요. 괜찮죠? 이해돼요? 그쵸? 그냥 이 식만 핵심이에요. 이 식을 외울 필요는 없겠지. 그죠? 그냥 갖다가 써주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한번 써볼까요? t분의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4 곱하기 f't 마이너스 2t. 요게 현재 마이너스 1이니까 t 하나 약분하고 어차피 t가 0일 리는 없잖아요. 그죠?
아, 0일 리가 없으면 약분해도 됩니다. 그럼 날려주면은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8. 이게 지금 1이다. 아, t제곱은 2t제곱이 7이니까 2분의 7이구나. 그쵸? 그래서 접점좌표가 나왔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7번. 요거는 그쵸? 아까 얘기한 게 그냥 전부 다인데 저 딱 하나 맞은 사람이 그래도 몇 명이 좀 있기는 합니다. 자, 이게 다시 한번 얘기하면 단권화 교재에는 있어요, 이 문제가. 근데 교평수에는 없죠. 왜냐면 수능에서 이런 문제를 낼 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교육청 모의고사든 평가원이든 낼 리가 없어서 고3 때는 이걸 아예 다 까먹어버립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노래 정리는 어떻게 들어간다? 첫 번째,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 열린 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해야 되고, 세 번째, 양끝점의 함수값이 똑같은 경우에 한정에서만. 그렇죠? 이걸 만족하는 경우에 f'C가 0인 C가 A와 마이너스 A와 A 사이에 반드시 존재한다. 그렇죠? 요게 그냥 노래 정리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다항함수예요. 다항함수니까 뭐 당연히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니까 1, 2번은 뭐 굳이 확인 안 해봐도 상관은 없지만 문제는 이 3번 조건은 따지고 들어가 줘야 된다고요. 그렇죠? 이 3번 조건은. 그래서 얘를 대입해 줘야 돼요. 자, 이걸 대입한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3분의 1 a 세제곱 플러스 a 제곱 플러스 3a 마이너스. 그럼 a 집어넣었을 때가 3분의 1 a 세제곱 a 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아, 그러고 보니까 이 상태가 똑같다면은 짝수차들은 볼 필요가 없구나. 그렇죠? 상수항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부호만 반대로 나오니까 얘가 얼마로 나와야 된다? 이거 지금 빵으로 나와야 된다고요. 괜찮죠? 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 a로 묶어주면은 a제곱 마이너스 9가 되겠고, 요게 빵 된다? a는 양수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유일하게 가능한 값은 a가 3인 경우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3부터 3까지 범위 안에서만 미분계수가 빵인 지점을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얘는 그러면 c제곱 20 빼기 3. 요게 빵인 애를 구해주면 되는데, 얘는 c 플러스 3, c 마이너스 1은 빵. 따라서 c 값은 마3이거나 1이다. 이렇게 될 텐데, 그럼 마3, 1 둘 다 되는 거예요? 아니지. 마3부터 3 사이에 열린 구간 안에서만 찾아야 된다고요. 양 끝점을 구하면 안 돼요. 그래서 c 값은 1만 된다 라고 생각해 줘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8번. 요거는 의외로 좀 틀렸던 문제인데 뭐지? 자, 8번은 어저께도 어저께 된다. 토요일날 수업 나갔었던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풀라고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가 3이요. 무슨 뜻이에요? x가 엄청나게 커지면은 함수 fx는 기울기가 계속 3에 한없이 가깝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렇죠? 자, 아무리 x값이 커진다고 하더라도 얘는 기울기가 3인 상태로 영원히 가까워질 거라는 거. 그쵸? 그러면 한없이 커진 상태에서 지금 뭘 보는 거예요? x 빼기 x 플러스 빼기 x 마이너스 그쵸? 요걸 해놓고 이거 극한값 구해달래요. 뭐야? 그럼 얘는 지금 무조건 x가 8 차이 나죠? x가 얼마든 간에 정의역이 8 차이 난다고요. 그쵸? 저기 한참 진행됐다고 봐요. 그럼 가로 길이가 8 차이 나요. 기울기는 아까 3이라 그랬어. 그쵸? 그럼 24 차이 나겠지. 괜찮아요? 답이 그냥 24예요. 괜찮아요? 이 지난 시간에 설명한 방식입니다. 이해되죠? 8번은 딱 보자면 24는 이러고 나와야 된다고요. 8번은 딱 보자마자. 그렇죠? 객관식 단답형에서 이렇게 풀고요. 서술형에서는 어떻게 풀라고요? 서술형에서는 평균값 정리. 그렇죠? 그래서 평균값 정리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평균값 정리로 풀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은 일단 얘도 한번 다시 한번 봐봐요. 첫 번째,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에요. 그렇죠?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야. 두 번째,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해요. 왜? 너무 당연하잖아. 다항함수인데, 다항함수가 아니구나. 미분 가능 함수인데 모든 실수 x에서 그렇죠? 전부 다 미분 가능한 상태니까 뭐 이걸로 봐도 당연히 만족한다고요. 그러면 얘는 평균값 정리는 이 조건이 필요해요? 아니, 없지. 이걸 만족하면은 f'C가 x 플러스 4 빼기 x 마이너스 4 그렇죠? 평균 변화율
과 똑같은 미분계수를 갖는 그 C가 x-4부터 x 플러스 4 열린 구간 안에 반드시 존재한다. 그렇죠? 반드시 존재한다. 이렇게 들어가주면 된다고요. 괜찮죠? 자, 근데 지금 이 상태가 궁금한 거는 아니고 우리는 여기다가 극한을 취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분모는 어차피 지금 현재 8인 상태고 괜찮아요? 분모는 8인 상태. 자, 그럼 어쨌거나 x가 무한대로 간다면 얘도 무한대, 얘도 무한대, 얘도 무한대. 그쵸? 나는 이거 농담 삼아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깡통 안에다가 돌멩이 하나 집어넣고 우주로 집어던지면 돌멩이는 어디로 가겠느냐? 같이 우주로 가겠죠? 괜찮아요? 공감대 형성 제로. 미안해. 그죠? 아, 얘도 무한대로 가고 얘도 무한대로 가니까 얘 그 안에서 같이 무한대로 가겠지. 괜찮아요? 아, 그래서 얘는 C가 무한대로 가는구나. 그냥 문제에서 x가 무한대로 갈 때 f'x가 3이라고 그랬으니까 아, 얘는 그럼 그냥 3인 걸로 보면 되겠네. 괜찮죠? 그럼 뭐예요? 다시 한번 식 정리하면 3은 8분의 이 분자밖에 없잖아요. 극한은. fx 플러스 4 빼기 fx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지. 8분의 여기 지금 3이다고요. 그냥 24다 이렇게 들어가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서술형에다가는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그렇죠? 서술형에다가는. 자, 아무튼 요거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9번. 이 9번 진짜 얘는 시험장에서 얼마 만에 풀어야 된다? 1분. 그렇죠? 1분. 진짜 너무 많이 봐야 됩니다. 너무 많이 봐야 돼요. 뭐 어렵지는 않지만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왜? 1분도 안 돼서 풀 수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본다고요? x가 2a보다 커 나을 때는 x세제곱 3x제곱 빼기 24x 플러스 어쩌고저쩌고. 얘는 어차피 상수항이니까 의미 없고, x가 2a보다 작을 때도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24x 플러스 어쩌고저쩌고. 그죠? 어차피 미분하면 기울기가 48 차이 난다고요. 그쵸? 48 차이. 그쵸? 그럼 얘는 도함수 입장에서 봤을 때 얼마예요? 3x제곱 6x 빼기 24. 그쵸? 얘도 마찬가지로 도함수 하면 3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24. 그쵸? 둘이 48 차이가 나겠지. 그쵸? 자, 그럼 얘는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 형태가 두 개가 나온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자, 얘가 지금 3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24. 얘는 지금 음수가 안 나와요. 자, 얘만 지금 음수가 나오잖아요. 3x제곱 플러스 6x 빼기 24. 이거 지금 음수가 나올 수 있게 하는 애는 언제? 그쵸?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그쵸? 얘는 그래서 마사랑 2인 지점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게 실수 전체에서 뭐라고요? 증가하게 해달라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전부 증가하게 하려면은 얘는 문제가 안 된다. 얘는 문제가 안 된다고요. 2a보다 작을 때는 얘는 문제가 안 돼요. 이 왼쪽 계속 나오니까. 그럼 얘 큰 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딱 2보다 2a가 더 오른쪽으로 있어야지. 그죠? 그래야 이렇게 나오면서 증가하고 얘는 이렇게 나오니까 계속 부호가 양수밖에 안 나오지 않냐? 그렇죠? 그래서 얘는 2a보다 2가 더 크다. 그거는 들어가도 상관이 없구나. 그래서 a 값은 최소 1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 시간에 했었던 문제랑 거의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0번 문제도 한 번만 좀 볼게요. 자, 요거는 그죠? 다시 한번 증가감소만 보는 건데 fx가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그쵸? 증가감소는 뭐만 보면 된다? 도함수만 보면 된다. 그죠? 도함수의 부호만 보면 된다. 자, 그래서 얘를 미분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은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 뭐야? a랑 b 두 개나 나오네.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인데 이 어떻게 해야 되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마3까지 증가하는구나.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마3까지 증가하는구나. 그리고 마3부터 2까지 감소하는구나. 그럼 뭐 얘는 일단 무조건 마3이겠지. 그렇죠? 왜? 마3보다 전까지는 증가하다가 마3 딱 넘어가자마자 바로 감소하잖아요. 일단은 뭐 마3일 때가 빡 나오겠지. 그래서 이거 알 수 있겠고, 그럼 마3부터 2까지 감소한다 그랬으니까 그럼 오른쪽 거는 2겠네.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죠? 왜? 2까지 감소한다라는 게 아니고 마3부터 2라는 그 구간은 일단 감소한다라는 거예요. 더 넓게까지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얘는 2 집어넣었을 때가 그냥 음수로 나오는 거구나 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극소 지점이 2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만 가지고. 그렇죠? 그게 이제 좀 나중에 치명타로도 갈 수 있으니까. 자, 그럼 일단 확실한 건 요거 하나. f 프라임 마3은 빵. 그래서 27 마이너스 6a 플러스 b. 일단 이건 빵인 건 알겠어요.
그쵸? 그 다음에 요거 F'2 그쵸? 요거 지금 집어넣으면 12 플러스 4A 플러스 B 요게 얼마다? 0보다 작거나 같다 그쵸? 0보다 작거나 같다 음수 빵 돼도 상관은 없다고요 그렇죠? 어차피 그 구간 안에서 감소만 하면 되니까 자 그러면 얘는 맞다 B가 6A-27이잖아 여기다 담아볼게요 그럼 얘는 10A-15구나 그래서 A 값은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다 일단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B 값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왜? 어차피 B는 바꿔 먹으면 되니까 그쵸? B는 6A-27이니까 12A-27 그쵸? 그럼 여기가 최소? 최대? 2분의 3 집으면은 6, 3, 18 18에서 27 뺐으니까 마구 그쵸? 이렇게 그냥 나오겠네요 괜찮아요? 그쵸? 이 답 틀렸나? 맞아? 마구가 있구나 오케이 자 아무튼 그래서 지난 시간에 썼던 거를 다시 한번 정리 겸해서 한번 좀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이제 교평수 맞다 우리 교평수 안 줬다 그죠? 잠깐 저기 그 40번 문제 한 번만 잠깐 풀어볼게요 40번 문제 한 번만 자 요것도 시험에 꽤 잘 나옵니다 40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미안 심심한 친구들은 잠깐만 다른 것 좀 풀어보고 있을게요 아유 심심해라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거 미안. 진짜. 여기 있어. 풀었나? 내가 갖고 가버렸어. 아, 풀었구나. 여기다 풀었구나. 아, 새 걸로 주려고. 아, 그럼 이거 내가 계속 손 떼어가지고. 아니면 그냥 이거 줄까? 좀 지저분해. 빠르도 그새 다 풀었네. 여기까지. 오케이. 응? 당근 혹시? 일본에서 그때 장관학교 우리가 더 드리면 안 되는데. 이거 전공 하셨는데. 알았어, 자, 이따 꼽아줄게. 이번 주 거는 알았어, 무조건. 자, 이게 40번 문제는 별로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문제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거 아니면 푸는데 크게 지장은 없어요. 자, 그래서 극대가 되는 점과 극소가 되는 점 사이를 x는 a가 지나간다 그랬으니까 미분해보면 어차피 얘는 2차 함수. 그럼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인데 몰라, 얘는 극대극소가 있다 그랬으니까 무조건 판별식이 양수가 될 거예요. 그쵸? 그러면 그 극대극소 지점을 우리가 구해야 되느냐? 아니, 구할 필요는 없죠. 왜? 어차피 x는 a라는 지점이 이쪽으로 들어가주면 되는 거니까. 그쵸? a 집어넣었을 때의 함수값만 음수로 나오면 되는구나. 그쵸? 그러면 극대극소 사이로 존재할 거니까. 괜찮아요? 다시 한번 3차 함수가 극대극소가 모두 존재한다 그러면은 극대와 극소 사이에 x는 a가 존재한다는 거라서 해석할 거는 극대극소 지점을 구하는 게 아니고 a 지점에서 기울기가 음수라는 것만 생각해줘도 상관은 없다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지금 f'a가 3a제곱 빼기 2a제곱 빼기 100. 이게 음수구나. 그쵸? a제곱 빼기 100. a는 10부터 14이기 때문에 총 개수는 그냥 19개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내신에서도 변형 문제가 좀 종종 나오니까 한번 꼭 정리해서 보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함수의 그래프 쪽으로 한 번만 좀 가볼게요. 함수의 그래프. 아닙니다. 오케이. 함수의 그래프. 자, 함수의 그래프는 그쵸, 뭐 여기도 열심히 써놨어요. 그쵸? 도함수에서부터 함수를 유추해주자. 왜? 그 도함수에서 도자가 다시 한번 무슨 도자라고요? 근본 도자라고요. 함수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근본을 가지고 들어가 주자. 그래서 도함수를 이용해서 함수를 해석해주면 됩니다. 자, 근데 그 도함수는 다른 말로 무슨 함수라고요? 기울기 함수로 생각해주는 게 낫다 그랬어요. 뭐 엄밀하게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그냥 기울기 함수로 생각하는 게 제일 편해요. 그래서 도함수의 함수값이 그냥 기울기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도함수는 부호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증가지 감소인지 계략적인 형태를 볼 때는 부호만 봐도 되니까 뭐 물론 엄밀하게 그 지점에서 기울기를 구하려고 한다면 도함수의 함수값까지 구해야 되겠지만 1차적으로는 계략적인 형태의 해석 차원에서는 부호만. 그렇죠. 자, 그러면은 뭐 45번 같은 경우에도 별로 문제는 안 될 것 같고요. 레벨 2는 미안해 조금 넘어가 보고 저기 그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가 47번이에요. 이거 한 번만 해봅시다. 47번.
뭐 그래프라기보다는 그냥 이전에 썼던 해석 문제라고 보면 됩니다. 어디 갔지? 왜냐면 이게 수렴에 들어갈 수도 있어. 그걸 안 만날 수도 있어. 그냥 발레. 그치, 그럼 계속 감소는 하지만 X축을 안 지나가지. 근데 그러면 적어도 두 개라는 게 이 맞는 동이거든요. 왜냐면은 2점과 2점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지? 이 둘 사이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점이 무조건 존재해요. 근데 그게 여기서도 무조건 존재하겠지, 사이에. 그래서 평균값 정리 2번. 적어도 3개 아니에요? 적어도 2개지. 왜냐면 여기서 최소 하나, 여기서 최소 하나. 여기서? 아니, 그거는 걔는 될지 모르지. 당장 얘는 지금 이렇게 나온다고 친다면 얘는 지금 0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아니잖아요. 그치? 그 사이에서 나오는 거지, 평균값 정리는. 아하하. 아하하. 오케이. 왜냐면은 이 대형과 그 상수함은 다른 거니까. 그치? 니은에서 많이 틀립니다. 니은에서. 찍. 아니 근데 처음에 봤을 때 그네고 릭스로 그러다가 오빠는데 딱 어느 순간 보니까 약간 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찌개졌던 것 같아요. 나름의 그게 있어요. 철학이 있어? 아니, 일단 저거. 오케이. 자, 일단 47번은 뭐라 그럴까? 문제 자체가 일단 실수 전체에서 정의가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수 전체 존재는 알 거고, 도함수가 지금 x가 1이 아닌 경우에는 x-1, 그 다음에 1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다. 그랬으니까 얘는 지금 x는 1일 때 값이 지금 아예 존재를 안 하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요거를 딱 본다면 부정적분을 생각을 할 수도 있기는 해요. 부정적분을. 그럼 x가 1이 아닌 상태에서는 x 2분의 1 x제곱 빼기 x 부정적분이라는 용어를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미분에서 이거 나오는 거구나. 그쵸? 그럼 원래 함수를 한번 보자. 그럼 얘 미분하면 이거 나오는 거 맞고, 미분하면 이거 나오는 거 맞으니까 맞지. 다만 우리는 상수를 모르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x가 1보다 클 때랑 작을 때가 또 달라도 상관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 이게 만약에 x가 1보다 클 때, 요거 플러스 5라고 치고, x가 1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생겼다고 친다면, 얘는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 두 개를 놓고 본다면, 1보다 클 때가 요거, 1보다 작을 때가 요거.
지금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요. 괜찮아요? 이해되죠? 그렇죠? 이래도 어차피 얘 1보다 클 때 도함수는 얘고요. 1보다 작을 때 도함수는 또 얘예요. 오케이. 자, 그러다 보니까 얘는 지금 불연속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진짜 얘는 이럴 수도 있어요. x가 1이 아닌 모든 경우에 2분의 x제곱 빼기 x 뭐 플러스 뭐 1 이렇게 나오면서 그때 함수값만 지금 딴 데서 나올 수도 있다고요. 괜찮아요? 그때 함수값만 딴 데서 나올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건지는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이건지는 이 그립 좀 잘못 나왔구나. 이거 대칭축이 지금 1인데? 대칭축이 1인데? 대칭축이 1이면 여기서 나와야 되는데 몰라. 그냥 여기 1이라고 잡을게. 1이라고 잡을게. 원래는 대칭축이 1이지만 자, 그래서 이건지 알 수가 없지 않냐. 자, 그래서 우리 지금 기억에 대한 문제를 한번 본다 그러면은 도함수는 극한값이 존재하냐? 그쵸? 그럼 어차피 x는 1이 아니기 때문에 f'x는 그냥 x-1로 잡으면 되겠고 얘는 그냥 빵으로 가는구나. 그래서 얘는 당연히 맞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쵸? 기억은 당연히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 그쵸?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 값이 존재한다 라고 하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금 얘면은 존재를 해요. 이거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거면은 지금 존재 안 하죠. 정확한 우칸이 다르니까. 그쵸? 일단 연속이면 돼요. 연속이면 안 되겠죠. 이 연속이면 여기 지금 다 똑같을 텐데 이게 미분 불가능일 리가 없겠지. 괜찮죠? 그래서 당연히 일단 연속은 아니겠지만 불연속이라서 미분 불가능하겠지만 왜냐면 지금 1 빼고는 지금 다 나와 있으니까. 그쵸? 그게 요건지 모르니까 얘일 수도 있어서 이게 지금 존재한다라는 말은 좀 틀렸다라고 생각해 줘야 됩니다. 그쵸? 존재 안 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비급 fx는 x는 1에서 불연속이다. 그쵸? 얘는 당연히 불연속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면 연속이면은 미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쵸? 연속이면 미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그래, 미안. 요거 잠깐만 쉬었다가 3차 함수 그래프로 그냥 갈게요. 3차 함수 그래프로. 자, 질문 있는 사람 있을까요? 오케이.